야당은 기대할 것이 없다. 언론은 믿을 수 없다. 현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 등장한 것이 안철수 열풍이고 언론의 틈새에서는 나는 꼼수다라는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꼼수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앞으로 쏟아져 나올 새로운 매체들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백전의 끝장 토론.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나는 지난 4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폭발적 호응을 얻으며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개최한 여의도 특별 공연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이며 나는 꼼수다의 막강한 인기를 증명해 보였다. 4인 4색의 출연진으로 구성된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 형식으로 특히 젊은 층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 언론이 다루지 않는 민감한 사안들을 거침없이 폭로, 현 정치의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용의자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제기했던 의혹들이 얼마 전 사실로 밝혀지면서 그 영향력이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시원해요.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사회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시야를 넓혀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만큼 정치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는지 귀를 뜨이게 해준 것 같아서 그래서 듣게 됩니다. 한편 나는 꼼수다가 나경원 후보에 대해 제기했던 의혹들이 서울시장 낙선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나경원 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낙꼼수를 고발한 상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것이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는 우려와 함께 현 정권에 반대되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이건 정권을 교체하려 하면 근본적인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SNS 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낙꼼수라는 어떤 가면을 쓰고 왜곡된 거짓 선동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고.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그 문제점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과연 객관적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나는 꼼수다 열풍. 백지연의 끝장 토론에서 날카롭게 파헤쳐봅니다.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 한나라당 국회의원 배은희. 나는 꼼수다 열풍의 주역. 전 민주당 국회의원 정봉주. 정론회장. 백지연의 끝장 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앞으로 미래 우리 언론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오늘 토론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나는 꼼수다에 출연하고 계신 분도 함께 이 스튜디오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시민토론단 20대 시민토론단만 모셨습니다. 역시 토론평가단도 20대 여러분만 모셨습니다. 자, 이 문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토론평가단은 나는 꼼수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먼저 알아보고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토론평가단 여러분, 오늘의 주제 나는 꼼수다입니다. 대한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선동적인 매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현재 생각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평가단 여러분 함께 표현해 주십시오. 네, 나는 꼼수다. 대한 언론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선동적 매체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재 토론평가단, 모두 20대이신 토론평가단이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의사를 갖고 계신지 알아보고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대한 언론으로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22대 18로 다소 많은 상황에서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왜 낙꼼수 열풍이 불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일단 정봉주님께 여쭤보면 자화자찬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들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낙꼼수 열풍은 우리 사회가 언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언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말을 제대로 된 것을 들을 수도 없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언론을 탄압한 적이 없다. 그럼 한 번도 언론 탄압한 적이 없으면은 과연 이런 선동적 매체라고 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되면 과연 이렇게 7, 8개월 정도 전 세계 팟캐스트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언론이 하지 못하고 있는 역할을 철저하게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언론이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눌려서 못했을 수도 있고요. 스스로 알아서 길 수도 있고 얘기는 하는 척하면서 상당히 왜곡된 내용들을 혹은 가치 중심을 흔들어 놓고 자신들이 이른바 이제 직격탄을 날리면 조중동 보수 언론이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수구 꼴통 언론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객관적 그 팩트를 얘기하는 척하면서 마지막에 가치를 뒤흔들어 버리니까 저런 언론은 과연 우리가 네.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꼼수라고 하는 나는 꼼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배은희님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기존의 언론 얘기하셨는데 기존의 언론은 사실 보도가 아니면은 굉장히 큰 책임을 지죠. 예, 그 다음에 그 거짓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언론 반박 보도를 한다든지 소송을 당한다든지 그런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이 낙곰수는 좀 자유롭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런 거를 또 젊은이들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언론은 수구 꼴통 이렇게 하셨는데 기존의 언론에 선동이란 말은 안 넣거든요. 근데 이제 낙곰수에 대해서 선동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는 그 낙곰수가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시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오늘 방송을 하듯이 낙곰수의 영향력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비교해 볼 때 이런 앞으로의 그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선동이라는 표현을 기존 언론은 쓰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동은 만들어낸 표현이고 이런 겁니다. 이제 기존의 언론들이 잘못된 보도를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전 책임지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일테면 천안함 사건이 과연 북한 측 소행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국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그 조선일보가 무슨 그림을 그렸냐 하면요. 코미디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인간 어뢰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간 어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럼 인간 어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치 판단이 잘 안 되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그걸 보는 그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간 어뢰를 통해서 천안함을 공격했겠구나 라고 하는 그림을 아주 멋지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어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럼 그 인간 어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죠?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에 한명숙 총리가 돈 받았다 그래갖고 기소를 했어요. 기소한 검찰도 책임을 지지 않고 한명숙 총리를 아주 부도덕한 범죄자로 몰고 갔던 조중동 언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언론이 말을 잘못하거나 보도를 잘못하면 책임진다라고 하는 전제는 그들만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이에요. 자기들이 편하게 우리는 사실을 보도하고 팩트를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책임을 진다. 책임진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런 언론에 대해서 MB 정권이 들어와서 이런 언론을 우리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 세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반율이라고. 반대가 있으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은 없죠. 우연을 가장한 필요만 있을 뿐인데 낙곰수가 이렇게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회적 환경과 토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조중동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의로 사장을 바꾼 YTN이라든지 KBS라든지 이런 데 보도 태도를 보게 되면 지금 KBS 같은 경우 보면요. 친일파를 민족 투사로 둔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책임지나요? 아무도 책임 안 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은 자유롭게 언론의 자유를 풀어서 놔주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누가 평가하냐면 국민이 평가하는 겁니다. 선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자기적이고 인위적으로 덧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표현이지. 선동은요. 그 사람들이 흥분해갖고 어떻게 날마다 삽니까? 선동하면 흥분해야 되거든요. 흥분 한 3, 4일 가면 다 맥이 빠집니다. 지금 7개월 기존 왔어요.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낙곰수는 언론인가요? 우리는 음원 파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원 파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용이 나오죠. 내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언론에 대한 대한 언론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대한 언론까지 인정한다. 대한 언론.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 언론이 지는 책임이나 이런 거는 좀 열외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책임지죠. 책임 우리가 안 지려고 해도 우리를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으로 늘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어. 그거는 뭐 개인 간에 얘기를 해도 그런 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언론이 지는 법적 책임은 또 다른 부분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한 규정이 되는 언론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팩트에 픽션을 가미한 소설이다 이렇게 정의하신 것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한 적은 네 없고요. 분 중에 그런 한 분이 얘기는 한 하신 적은 것 없고 같은데. 우리 배우님 그 의원님께서 네. 많이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자주는 못 듣습니다. 그게 한 파일이 2시간, 3시간 돼서. 많이 들으시면 지금 그 당에 있지 않고 우리 당으로 옵니다. 아니, 저도 굉장히 재밌게 듣고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홍준표 대표가 나와서 발언하신 건 들어보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듣죠. 예. 네, 들었고요. 홍준표 네.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사회의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그 매체인 것 같다.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 이러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가셨어요. 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이런 데서 소통의 공간을 느끼고 소통의 기쁨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하고 나가셨어요. 오늘 한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 한 얘기를 굳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수시로 법적 책임을 물어요. 나중에 대표님께서요? 그럼요. 당에서 그 한나라당에서 대표님은 아니실 것 같고요. 아니죠. 대표님이 그 당의 어른이거든요. 어른이 하지 말라는데 그 집안의 식구들이 하면 그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뭐 얘기하시면은 좀 섭섭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격적인 발언 좀 자제하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감사합니다. 자제하세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의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제 그 홍준표 의원한테 형님 그러고 뭐 이제 약 올리면 홍반장 이러고 그러는데 그분의 시각이 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지금 이제 우리 배 의원님께서 법적 테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언론이라고 하는 법적으을 어디까지 규정을 할 것이냐. 요거를 놓고 보면 사회가 자꾸만 협소해집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언론이라고 정의를 하면 그 법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대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배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제도 틀에서의 언론이고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는 지금 방송 그 미디어법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로부터 규제받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안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당신들이 갖고 있는 제도, 당신들이 그렇게 날치기해서 통과시킨 제도에 근거한 언론의 규정과 이것을 부정하면서 이것에 일탈해서 우리가 국민들 일반적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는 것을 대한 언론이라고 한다면 이 대한 언론이라고 하는 범주까지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낙검수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켜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내면 안 될까요? 제가 대변인을 좀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는 좌우를 떠나서 신문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그 취재를 할 때 공정하게 취재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 쪽 얘기를 실어주면 반드시 반대쪽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 상대 두 개의 얘기가 똑같이 나가게 한다든지 굉장히 공정하게 하는 그런 것을 봤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보도가 잘못 나갔다면 우리가 항의를 하면 뭐 정정 보도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그 언론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거죠. 그 규정을, 아까 말씀하신 규정은 잠깐 다른 의미의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언론이 지켜야 될 그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면은 낙곰수가 언론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힘들지 않냐. 저는 이제 배 의원님이 갖고 계신 언론의 규정성에 동의를 못 합니다, 일단. 제가 언론의 규정성이 아니라 그 언론이라고 정의된 게 지켜야 될 법을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기존의 언론이 이쪽 저쪽 양쪽의 견해를 균형 있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전 동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그 낙곰수가 가장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사회의 아젠다에 깊게 개입한 게 언제부터였었냐면요. 서울시장 선거였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요. 그건 재보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11.6 재보선 선거인데요. 그 전에 이제 광노현 교육감건이 있었고요. 그건 진보 진영 내부의 문제였었고, 나중에라도 그 정말 중립적인 언론 학자들이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때 박원순 시장 후보의 그 언론 보도와 나경원 시장 후보의 언론 보도, 즉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중앙 동아에서 KBS, MBC, SBS에서
양측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되고 균형 있게 보도되었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서 우리의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언론이 나경원 의원 측에서 제기하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에 대해서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는 키워서 보도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가 하는 선거운동의 순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이건 그냥 약간의 편향성을 지나서 일방적으로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그러한 것으로 균형추가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끝나서라도 만약 그때 안 보셨으면 다시 한번 그 분석 자료들 좀 보세요. 그리고 이런 거는 끊임없이 공정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늘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럼 이 사회가 당신들이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신들의 주장을 갖고 우리 진영이라고 하는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매체화시켜서 우리의 얘기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꼼수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언론이 편파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은 그거는 판단이시니까 제가 거기에 뭐 왈가왈부 뭐 긍정 부정을 하지는 않겠는데요. 뭐 그거는 시각에 따라서 편파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매체에 따라서 뭐 조중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겨레 경향도 있고요. 또 다른 신문들도 있고 다른 인터넷 매체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말씀하신 듯이 편파적이다 이미 규정을 정의를 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언론과는 차별이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배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편파적이라고 하는 게 잘못 들리면 기존의 언론은 공정한데 우리는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 들릴 수가 있어요. 하시는 그래서, 분들이 우리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고 우리는 얘기를 진보 하시잖아요.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죠. 네, 진보 그걸 진영의 목소리를 편파적이라고 대변합니다. 얘기를 하신 거고요. 저도. 근데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민주언론상 수상하셨잖아요. 받으실 거 기대하셨어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다른 세 분은 언론인이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정치인으로서 민주언론상을 받은 건 당군 이래 처음이래요. 제가 사실 그걸 여쭤본 건 이런 거죠. 어차피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임기까지만 하겠다고 하긴 하셨지만 다음 정권에 만약 이제 정권 교체가 됐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야권 대통합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도 지금 하시던 대로 현재 정부의 반대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저희는 2013년 2월 28일까지 이명박 대통령 각하에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죠. 만약에 그 다음도 그냥 끝나실 어떤 건가요? 상황이 돼도 안 합니다. 그만하실 건가요? 출마하셔서? 그때 저는 각자 이제 그때는 이제 취업이 되겠죠 다들.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에게 저희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쭤봤어요. 나는 꼼수다를 알고 계십니까? 여쭤봤을 때 알고는 있지만 즐겨 듣진 않는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33.5%, 잘 알고 있고 자주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28%, 이름은 들어봤지만 방송은 들어본 적 없다. 방송이라고 하면 안 되죠? 팟캐스트는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26.4%, 전혀 모른다 12%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연령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20대는 자주 듣는다 43%, 전혀 모른다 0.4%였고요. 50대 이상에서는 즐겨 듣는 편은 아니다 40.9%, 전혀 모른다 17.6%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토론할 때 여쭤봤던 나는 꼼수다 열풍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정부에 갖고 있는 불만을 4명의 진행자가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다 37.3%, 기존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정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6%, 내용은 잘 몰라도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덩달아서 좋아하는 것이다 8.8%, 잘 모르겠다 31.2%도 있었다는 거 참고를 하면서요. 우리 20대 시민토론단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나는 꼼수다 열풍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나는 꼼수를 다 들어봤거든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웃깁니다. 좀 이제 굉장히 경박스럽게 웃으시잖아요. 굉장히 좀 웃기고요. 두 번째로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음모론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마치 뭐 UFO라든가 외계인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처럼 신빙성 없는 그런 음모론을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보니까 이 현실 세계랑 계속 맞아떨어져 간단 말이죠. 저는 이걸 괴담이라고 생각지 않고 논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 언론들이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긴 하겠지만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억눌려 있던 합리적인 의심을
떠버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듣기 좋고 현실과 맞아 떨어져 가니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느꼈던 것은 분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자신보다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비속어를 쓴다든지, 그리고 옆에 홍준표 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무시해가면서 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느꼈지만 저 역시도 들으면서 재미있다, 그리고 참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12.6 선거가 끝나고 나서의 낙곰수는 상당히 식상하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할과 제 기능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낙곰수가 좀 더 언론다운 면모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기존 언론이 지켜야 할 그 규칙과 제도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영향력이 생겼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낙곰수 인기는 뭐에 기인하냐? 저는 예능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4명의 캐릭터가 가진 그 캐릭터와 그런 어떤 팩트를 가정한 이런 소설로 이어지는, 팩트에서 사실 소설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텔링들이 어떤 이런 예능성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팬덤을 형성하면서 그런 인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냐 아니냐는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 입장이 있지만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팬이거든요. 이제 방송을 굉장히 많이 팬이지만 즐겨 듣지만 반대다. 팬이지만 이제 좀 쓴소리를, 팬으로서 쓴소리를 하자면 나는 꼼수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실제적으로 뭐 조사가 들어간다거나 언론에 회자되는 것만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디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12.6 재보선 끝나고 이제 녹화되었던 26회 나는 꼼수다에서 한 40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어느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 정 의원님께서 그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 확실히 아닌 거죠라고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총수님이 이제 확실히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언론이나 지금 사회적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도스일 수 있다 이런 거에서만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나는 꼼수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받아들임에 있어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 알고 계신 게 디도스가 아니에요. 디도스가 아닌데 지금 주류 언론에서는 디도스다라는 보도를 받아쓰기를 하고 있으니까 낙곰수 같은 언론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생각해보세요. 주류 언론이 계속 강노현 교육감이 사건 때도 검찰은으로 시작해서 말했다로 끝나는 받아쓰기 기사를 뭐 이 연합 뉴스를 비롯해서 모든 방송사, 뉴스, 언론이 다 받아쓰기 기사를 디도스 내는데 공격이다. 다음 얘기도 나오고 있죠. 견해죠. 예, 다음 얘기도 나오고 있죠. 디도스이든 디도스가 아니든 앞으로 판단되는 거에 있어서는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나는 꼼수다에서 맨 처음에 디도스가 아니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 디도스일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정리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 디도스 보면 이제 깔때기. 잠시만요. 제가 기회 드릴게요. 예. 대중들의 그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이끌었다는 데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논쟁의 단계, 설득의 단계, 공감의 단계, 감동의 단계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이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그 주장을 옹호한다면 과연 그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심이 있고요. 또 그런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23회 홍준표 대표 편처럼 그 사안과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당사자가 직접 방송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국민적 설득을 얻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론권을 없이 공개만 하는 것은 편향되게 될 수 있다. 반론권을 주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거기다 다 교수님들 같아서 기가 죽네 내가. 그런데 그 지적이 무척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 와중에 사실 나경원 후보 측에도 좀 나와보라 그랬어요. 왜냐면 나경원 후보가 얘기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그 내분을 당하시겠어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의 비판적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그냥 허접한 사람들인데 저는 비판적 견해를 수용을 하는데 이번에 아까도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반복을 조금 하면 그때 매체들을 쭉 보세요. 이 박원순 후보에 대한 이 네거티브가 과학적 근거, 그 합리성, 합목적성 이런 거에 대한 근거 없이 그냥 박원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의 긍정적인 선거운동이 나갔기 때문에 이미 우리 사회 언론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 경향성으로 딱 가 있었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균형추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한번 평가를 해보자. 이런 역할을 했던 거고. 나는 꼼수다는요,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나는 꼼수다예요. 그러니까 더 앞으로 나아가자 이거는요, 나는 꼼수다가 굳이 그런 걸 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게 싫고 그런 걸 기대했는데 실망했으면은
김원윤 총사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의 성격상 정파를 타지도 않고요. 조중동처럼 상품권으로 유혹을 하지도 않습니다. 찾아 들어가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런 기대를 했을 때 실망하면 안 들으면 되는 거고 현재의 방송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계속 듣고 열광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무엇이 팩트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무엇이 팩트인지는 우리가 사법제도를 통해서 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곰수의 역할은 의혹을 제기하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만 얘기해야지 이것이 사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600만 명이라고 하는 시청자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매체로서는 좀 책임성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그것을 전달하는 이 채널의 방식이 패러디와 그리고 어른을 모욕하는 식의 그리고 비속어 그리고 카더라 통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데 그것은 600만을 거느리고 있는 기존 이미 언론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600만보다 좀 넘어요. 좀 올려주세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나는 언론이 아니다. 나는 대안의 역할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꼼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이신가요? 학생이신가요? 학생입니다. 아까 20대예요. 20대. 근데 교수님처럼 뭐요? 죄송합니다. 그럼 뭘 죄송해 그게. 기존에 우리 언론이 이렇게 국민들을 겁박한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다 기가 죽거든요. 겁박 당하나요 요즘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낙검수가 오히려 기존의 민도를 약간 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제 질문했으니까 들으세요 제 얘기를. 이제 팍팍 찌지 말고. 이런 거죠. 그 언론의 역할을. 지금 겁박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요? 예, 이분도 반박하실 수 있죠. 아니 저기 나보다 얘기를 많이 했어. 그래서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언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언론을 큰 틀에서 보면 대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이제 그 낙곰수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거의 다 들었어요. 예, 이런 겁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얘기를 제가 해요. 박태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돈거래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돈거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장면은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에서는 마치 팩트와 픽션이 이게 막 섞여갖고 있는 것 같지만 매 사안별로 보면 저희가 가르마를 다 타줘요. 이를테면 박태규가 미리 출국을 합니다. 근데 출국을 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출국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마치 우리가 무슨 소설을 쓰는 것처럼 근데 이건 이미 언론에 다 나온 겁니다. 그냥 귀국할 때도 처음에는 그냥 박태규가 자진해서 귀국한 것 같았는데 그 전에 그 이후에 언론을 보면 검찰이 캐나다 가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설득을 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설득하는 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가 되기 전에 미리 정보를 갖고 여기 이분을 나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요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태규와 관련된 이러이러한 소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거든요. 근데 구분을 해주면서 사실은 마지막 판단은 국민들한테 넘기죠. 이건 왜냐하면 판단을 넘겨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형사소송되는 거에 대한 무척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방송을 들어본 결과로는 팩트와 픽션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각하는 그러실 분이 아니다라는 멘트로 일단 자신의 어떤 픽션을 생각을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독자들은 이미 이 네 사람 분명히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정보를 듣기 때문에 이 낙곰수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그런 픽션을 전달하는 것이 결국은 팩트나 다름없는 전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방송을 하실 때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픽션이고 저희들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멘트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기름역을 지역 기반으로 있는 조희정입니다. 저는 나는 꼼수다가 지니는 파급력은 이제 21세기에서 개인이 미디어로 작용하는 시대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는 꼼수다 잔재 아저씨들의 대화일 뿐이 나는 꼼수다가 파급력을 지닌다고 해서 20세기의 프레임을 가지고 언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년 선거에서 나는 꼼수다가 해야 할 역할은 이미 충분히 2008년 촛불로 충분히 표출된 반정부적인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언론에 대해서
진정한 민심이 향하고 있는 방향과 일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이해와 공감을 유도하는 매체로서 저는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적인 역할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네, 얘기신가요? 앞으로도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는데 이번에 그 10월 26일 재보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하나의 후보를 약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특히 나경원 사건 때문에 선거 아까도 동영상 보다시피 나경원 사건이 낙검수 영향이 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년들 사이에서는 진짜 나경원이 그랬던 것처럼 보여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총선과 대선에 있어서 좀 사실적인 거를 더 많이 말씀해 주셔야지 뭐 그냥 우리가 소선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적인 걸 많이 말씀해 주셔야지 그 부분에서 청년들과 시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학생들 20대 의견을 들어보면 낙검수가 더 이상 약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여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다 공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나경원 후보 관련해서 이제 낙검수 측에서는 나경원 후보에 대한 얘기로 고소를 당하셨죠. 예. 예, 그러면은 박원순 후보 쪽에 네거티브를 했던 예. 언론들은 고소를 안 하셨죠. 박원순 후보 예. 측에서. 예. 그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허위를 보도했을 때는 분명히 고소가 들어가고 기존 언론에서도 이런 정정 보도라든지 그런 판결을 받습니다. 예. 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파적이었다고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가 아닌 거를 만약에 기존 언론에서 했던 박원순 후보 지금 시장님이 되셨는데 쪽에서 소송에 들어가거나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친구끼리 만나서 뭐 한 두세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가 뭐 친구가 하나 안 보여요. 그래서 걔 어디 갔냐. 그러니까 내가 어제 전화했더니 끊더라. 그래서 걔 뭐 혹시 사고 치고 어디 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고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했을 때 하고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많죠. 영향력이 많고. 그거에 대한 답이 아까 요 뒤에서 안경 쓴 여학생이 했던 게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20세기 그 규범의 틀이나 이런 법의 틀로 지금 21세기 SNS 시대에 올라오고 있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그 재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그 시대를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하는 두 분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저는 기존 언론이요. 이겁니다. 기존 언론은요. 이미 아까 저 친구도 얘기했지만 법적 그 제도적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빠져나가는 기법을 무척 잘 연구하고 그렇게 씁니다, 기사를.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그런 거 고소고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은 21세기에서는 없어져야 될 법률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고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기존 언론은 이미 그런 것에 능수능란한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으로서의 그 능력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 우리는 변호사도 없고요. 이런 그 에디터링도 없고요. 팩트를 전달해갖고 이것을 갖고 토론하는 장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린 기존 언론이 우리가 기존 언론을 고발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라고 하시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우리 낙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저기 박원순 시장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네거티브 한 게 나왔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보도가 됐다면 분명히 소송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들어갔다는 걸 지적 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법은 법이죠. 법은 법이고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안 지켜? 우리 고소고발까지 당했는데. 저도 대변인하면서 고소고발 당하거든요. 예, 뭐 약자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도 참 당해보니까 저도 대변인하면서 사실관계 그 확인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고소고발 당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쫄죠. 근데 고소고발 당하는 거 대변인을 고소고발하는 사회는요. OECD 국가 중에서 유독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평을 쓸 때나 굉장히 팩트에 근거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명예훼손은 팩트에 관계없이 사실이라도 명예가 훼손되면은 제재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제재라는 게 말씀하실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SNS도 얼마든지 나의 개인 얘기인데 말씀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 자유가 남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이것도 규제가 가야 될 네.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오는 순간도 있을 거라는 거죠.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 오늘 반대측에 있는 분들도 이 얘기는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배 의원님 전제와 제 전제가 많이 틀려요. 그래 이제 배 의원님 전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는 언론의 자유가 있답니다. 저는 우리 사회는 언론의 자유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요. 프리덤 하우스라고 올해 대한민국의 언론 지수가 70입니다. 언론 자유 지수가. 그 앞에는 콩고도 있고 가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낙곰수가 던지는 문제 제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배 의원님은 개인적 명예, 개인적 권리의 침해 이런 거 얘기했는데 충분히 따져볼 수가 있죠. 예.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 지금요. 촛불 때 SNS에 트윗에 글 하나 쓰고 고소고발되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그 벌금 먹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줄을 씁니다. 이거는요. 사회를 말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몰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그 꼼수에서 주장하는 쫄지 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듭니다.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사람을 벌금을 매기고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검열 기능. MB 정권 들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생긴 게 자기 검열 기능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뭐 두 분 다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좀 정리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성인 남녀,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에게 여쭤봤을 때 나는 꼼수다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나 폭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요. 대부분 사실이라 생각하지만 일부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50.1%. 진행자들이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라 확실한 사실들만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16.3%였어요. 그러면 지금 66.4%의 응답자들이 나는 꼼수다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대부분 사실이거나 정확한 사실이라고 믿는다. 라는 영향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생각하셨던 영향력보다 지금 이 정도 진행될 때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커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랬고 처음서부터 저는 잘 아시겠지만 저는 BBK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재판 계류 중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다시 소가 제기되거나 여기 문제가 되면 무척 정치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 검열 기능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무척 이 팩트와 픽션 그다음 추론으로 들어갈 때도 무척 조심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건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좀 더 강화하냐면요. 그전에는 이 음량 보존만 하고 요 팩트 이런 거 뭐 우리가 다 맞는 얘기를 했겠지 하고 편집 과정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가 최근에는 편집 과정을 무척 길게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칠 영향력이라는 것 때문에 혹은 우리의 법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 과연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것이 미칠 것이 잘못된 오도된 여론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무척 깊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는데 꼼수는 언론이 아니냐 방송이 아니냐 이런 것을 갖고 자꾸만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언론과 방송에 종사했고 정치권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편향된 가치관을 갖고 있을 수는 있어도 객관적 팩트를 갖고 무척 적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진심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듣기에는 아니야. 사회는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털고 보고 다시 한번 꼼수를 들여다보면 조금 더 좀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겠느냐. 예. 꼼수 광고하는 것 같아갖고 좀. 그 영향력이 커지는 거에 따라서 책임감이 느껴진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지금 뭐 편집하는데 시간도 더 많이 걸린다. 그거는 정말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일만 합니다. 예, 그런데요, 저는 뭐 지금까지도 안 그러셨고 앞으로도 안 그러시겠지만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 혹여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이더라도 악플 수준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해야 되지 않냐.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는 어떤 하나의 매체죠, 그죠? 전달하는 거니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거는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아실 거예요. 눈 찢어진 아이 얘기했다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으셨죠. 그런 부분은 이제 보통
사실관계 없이 참 하기 힘든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상처가 되는 얘기고요. 내 말하는 게 자유야. 나 말하고 싶은 대로 해. 했던 악플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게요. 낙곰수 팟캐스트 음원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콘서트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기사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음원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 팟캐스트에서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사실과 좀 틀리고요. 콘서트장에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는 뒤집을 수 없는 말 아니에요. 이게 편집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뭐 잘못 나온 발언입니다라고 하는 류의 얘기를 했고요. 그건 팟캐스트에서 그런 얘기 나온 건 없고요. 보통 그렇게 콘서트 하신 거랑 팟캐스트에 올라온 거랑 구분해서 저희들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구분해서 생각하십니다. 자주 보는 분들은 구분해서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배 의원님 오늘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내가 불리할 때는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내가 유리할 때는 꼼꼼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나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셨다면 그거는 뭐 판단에 아마 시청자들도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출마하실 거죠? 곧 의원이 되겠죠. 그건 뭐 그거는 당선돼야 의원이 되시죠. 내가 당선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 저는 선거법에 위반될 내용을 전혀 끝장서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선거 기간은 아니지만 아주 쿨한 진행이십니다. 근데 이제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90일 전에는 방송 출연 못 하는데 팟캐스트 하실 수 있잖아요. 팟캐스트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방송통신법 따르면 방송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도 아니에요. 그냥 음원 파일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을 선거 90일 전에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전 문의를 해놨어요. 아직 해석이 없더라고요. 해석에 의해서 하실 건가요? 그럼요. 그 실정법을 지켜야죠. 아니, 지금 방송법에 방송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방송법엔 저촉을 받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선관위에서 미리 경고를 했어요. 이게 그렇게 저촉될 위험성이 있으니 정식으로 물어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봉주 전 의원의 개인적 의견으로 여쭤본 거고 왜냐하면 이제 곧 닥칠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오신 김에 여쭤본 거고요. 시민 질문해 보시겠어요? 지금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계신 신문이나 잡지가 있으신가요? 많죠. 그러면 그 신문이나 잡지에 대해서 신뢰도를 몇 % 정도로 측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분석해서 봅니다. 다양한 그 스펙트럼을 갖는 언론을 그 중에서도 보고요.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아니 저는 똑같이 봐요. 왜냐하면 제가 취재 과정을 공평하게 보시는 취재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낙곰수가 굉장히 힘이 많아졌고 많은 사람이 듣기 때문에 거짓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낙곰수가 자리를 잡고 퍼질 때는요. 누구도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올리고 사람들이 찾아서 들은 겁니다. 그게 낙곰수의 힘이거든요. 이제는 힘이 많아졌으니 중도를 가야 된다. 이거는 줄 세우라는 거죠. 획일적으로 조중동과 똑같은 길을 가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낙곰수가 이제 영향력을 가졌으니까 그런 어떤 책임감 있는 이런 정보 전달을 해야 되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 저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이 갔을 경우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까지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반엠비 정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비판이 8할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우리가 이랬지 이렇게 하셨는데 가령 이제 우리가 MB 산성이라고 하는 명박 산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노무현 산성이라는 것을 저는 목격했거든요. 05년 에이펙 반대 시위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랑 부시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이제 그런 사실이라든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 많은 열사분들이 돌아가신 이런 불편한 진실들은 이제 이야기되지 않는 게 저는 안타까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있었던 문제들 충분히 전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해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나는 꼼수다라고 하는 그 표방이 나는 처음부터 이제 각하를 지칭한 거죠. MB 정권을 대놓고 지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격적으로 100% 노출해서 공격했을 경우에 앉게 되는
법적 측면도 좀 빠져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고민도 늘 있죠. 그거를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현재 이 정치 상황의 이면들 혹은 숨겨진 면을 다루겠다라고 애당초 그것만 선언하고 나온 거예요. 방송의 기본, 우리 이제 팟캐스트의 기본 의도가. 그래서 노무현 정부나 이런 때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것은 우리의 대상 영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FTA 얘기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도 잘못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것을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우리 기본 설립 의도가 좀 빗나갔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나 문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저를 빼놓고 나머지 3명이 너무 싫어해요. 예,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또 그분들이 싫어하는 그 민주당의 비판의 그 칼이 무척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층이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꼼수를 찾아내거나 이를 같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국민들에게 일정한 권력 뒤에 숨어 있는 이 꼼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캐는 것이 저희의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면 낙검수의 설립 의도가 이제 진보 진영을 대표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존 언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시는 이유가 기존 언론이 보수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언론의 대안으로 역할을 하시고 싶으시면 진보와 보수 전부를 비판할 수 있는 정말 중립을 표방하는 언론이 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낙검수를 들어보면 항상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권 단일화를 통한 정권 쟁취 그리고 정권 변화를 하나의 목표로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이미. 예, 맞아요. 그렇다면 기존의 언론의 문제점을 비판하실 자격이 없다는 거죠. 기존의 언론이 기존의 정권을 수구하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낙검수는 정권을 바꾸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기존 보수 언론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제 판단이 아니고 그 낙검수의 판단이라고. 그러니까 그 기존 보수 언론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언론 중에 한겨레나 경향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그 한겨레 경향은 제가 오늘 거론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거 그다음에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이런 건 치워놓고 기존의 조중동 KBS, MBC, SBS, YTN 여기가 일정하게 권력의 의도대로 재편되었고, 그리고 저는 잠깐만 그러니까 요 전제에 권력의 의도대로 재편되어 있고, 이들이 대한민국 언론의, 그러니까 이 언론을 보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한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론 창출의 핵심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분들이 어느 한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 동의 안 하시나요? 예,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만약에 그런 전제를 까신다면 이제 낙검수는 20대, 30대에서 마치 조중동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조중동을 비판하시기에 앞서서 낙검수 먼저 중립을 지키셔야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중동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가치 중립적인 것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치 중립적인 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정치권에 대해서 늘 양비론을 펴니다. 그러니까 날치기 한 놈도 나쁘지만 이것을 막으려고 폭력을 행사하는 놈들 나쁘다라고 하면서 이게 싸잡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갖고 있죠. 정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낙검수도 그러한 역할을 표방하지 말으셔야죠.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기울어져 있는데, 너희는 그럼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그 자본력을 갖고 한쪽으로 사회를 치우치게 만들었는데,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적은 4명의 힘으로 이 균형치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낙검수의 역할입니다. 조중동 국민이 80%가 보고 있다. 그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는 근데 굉장히 제가 이제 20대, 30대 보면요.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거나 MBC, KBS, YTN 이런 거를 보는 사람보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면은 아시다시피 조선일보나 미디어오늘이나 예를 들면 그런 데서 나오는 거가 비중이 같아요. 기사 하나 뜨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의 국민이 보는 조중동, 이거는 기준이 좀 잘못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기존의 매체 얘기하실 때 조중동만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 KBS, 기준을 MBC, SBS, YTN 다 얘기했거든요. 다른 아까 빼신다는 기존의 언론도 한겨레 경향신문,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다 넣어서
아니요, 인터넷에서 보면은 아니 그래서 제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 이게 지금도 균형이 잡혔는 것으로 보이고요. 잠깐만요. 저도 좀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토론 보면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퍼센테이지가 맞느냐 이거는요 본질에서 완전히 빗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그게 80%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것 때문에 그 기준을 때문에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낙검수가 이렇게 같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토론하는 건 낙검수가 지금 이대로 가도 좋으냐라는 의미가 더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하고 지금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미 굉장히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나는 뭐 언론이 아니다라고 계속 다른 언론과 틀린 그런 기준을 갖고 가시는 거는 더 이상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낙검수, 이제 난 저 학생이 지적한 문제의식이 무척 이게 토론의 아주 핵심이라고 봐요. 그럼 이 사회 언론의 존재는 과연 뭐냐. 이 사회, 제가 이제 80%라고 얘기한 게 이런 걸 얘기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 사회 주류 언론은 뭐냐는 거예요. 주류 언론이 SNS입니까? 트윗입니까? 페이스북입니까? 그거는요. 주류 언론을 유통시키는 구조에 불과한 거죠. 이 사회 주류 언론은요. 누가 뭐래도 조중동입니다. 이 사회 주류 언론은요. MB 정권 들어와서 억지로 사장을 바꾼 YTN, 억지로 사장을 바꾼 KBS, 그리고 알아서 긴 SBS, MBC. 이게 이 사회 주류 언론이죠. 그리고 이들이 유통시키는 언론과 정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80% 부정하시면 한 75%쯤 할게요. 이 사회의 주류 언론의 정보 유통 구조라고 하는 것을 부인을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80% 75% 얘기하지 마시고 주류 언론으로 말씀하시면서 된 것 같고요. 자, 반대쪽에서만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찬성 쪽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낙검수가 반정부 성향을 가지고 와서 많은 젊은 층들의 지지를 얻고 또 이를 반대 보수 진영에서는 선동이라는 말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낙검수의 경우는 듣고 싶은 사람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듣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다른 기존의 방송들은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주파수를 맞추다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듣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찾아 듣는 낙검수가 선동이라면 그렇게 자기가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이제 듣게 되는 그런 방송들은 과연 선동이 아닐지. 그 낙검수가 선동이다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지상파 TV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데랑은 태도가 틀리다는 거죠. 지금 전제를 이쪽으로 편향된 매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랑 이 균형추를 맞춰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기존에 게 그렇게 편향됐자고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여기 오늘 보신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몫이긴 하겠지만 이미 그 낙검수는 이미 기울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가시니까 이것만 보거나 찾아서 이것만 보거나 하는 경우에 듣거나 하는 경우에는 글쎄 그 미치는 영향력 같은 거가 좀 책임감 있게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하체가 적용 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총선 전까지 계속 수행하실 건가요? 제가 빠졌을 때 과연 낙검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팟캐스트에 나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90일 이전 아니면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이라도 좀 나오시면 안 되겠죠. 법도만 위반하면 어떻게 90일이라고 그 법에 딱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하실 수 있는 지금 그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시면 안 돼요. 같은 자리만 빙글빙글. 누굴 이렇게 심하게 좋아해 본 적은 없는데 진짜 속이 너무 시원하고 재밌잖아요. 그래, FTA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에콰도르도 하는데 한국이라고 왜 FTA 파기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름이 저쪽이 김선동이 아니라 정동영이나 정선동으로 바꾸셔야겠는데 여기서 해답이 나왔는데
지난 3년 반 동안 저들이 우리를 많이 쫄게 만들었죠. 이제는 니들이 쫄 차례다. 70%? 95% 이상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최소한 70% 이상. 99.9%? 이명박 정부의 그림자가 낙곰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정부나 언론에 의해서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된 것들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힐 걸 밝히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물 먹고 싶나? 이렇게도. 청소년 듣기에서는 도저히 마땅치 않은 욕설, 허위사실 유포, 거짓말, 그것을 팩트로,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비판할 세력이 팩트가 뭔지를 나중에 알게 돼요. 그때는 낙곰수가 스스로 와르르르 소리내면서 무너질 겁니다. 나는 꼼수다의 현장에서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는 잠깐 본 화면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분위기 혹은 열풍 혹은 인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있을 총선, 대선에 낙곰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 문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대선에서 낙곰수가 가질 영향력은 저희가 이미 충분히 봤다고 봅니다. 강노현 교육감 사건 때 처음에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야당과 그 진보 매체에서 그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근데 낙곰수에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그게 여론이 굉장히 바뀌는 걸 봤고요. 그다음에 11.6 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저희가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언론인이 선거에 나가기 90일 전에 간둬야 되고 하는 규정이 있는 이유가 그 언론인이 갖는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거든요. 그럼 법의 취지에 볼 때 그 낙곰수가 그런 그 언론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다면 우리가 그 낙곰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6 선거 때 나경원 후보 측에 대한 문제 제기 이게 있었죠. 일테면 그 전에 내곡동 사저 문제를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어요. 국가 예산으로 아들 명의를 빌려서 대통령 사저를 사는 것은 이것은 문제 아니냐. 국민의 세금 남용이고 이것은 부동산법 위반 여러 가지 위반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우리 그 대통령 각하께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친 거는요. 본인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호실장이 옷 벗으면서 무슨 얘기했죠?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가서 땅을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이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다. 국민들은요. 이러한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정보를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민도를 갖고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저도 뭐 100% 잠깐만요. 동의합니다. 예.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총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장하는 건 한번 터놓고 이 사회의 정보 유통의 양과 정보 유통의 질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내년 총선에요. 만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가급적 이 사회를 50대 50의 이쪽 주장하는 측과 저쪽 주장하는 측의 양측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던져놓고 평가 판단을 국민이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럼 보수 언론이 총선과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걸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008년 선거 때 뉴타운 열풍이 불어왔고 저도 떨어졌습니다. 뉴타운 없었으면 전 됐어요. 그런데 그거 탓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언론이 그렇게 왜곡된 정보를 유통시키는데 국민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내년 총선에 낙곰수가 미칠 영향이 우려가 된다고 한다면 낙곰수를 없앨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SNS 법 개정 안 되죠. 개정해봐도 낙곰수 못 없앱니다. 낙곰수를 없앨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사회의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를 낙곰수가 와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된 걸 낙검수가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기존의 언론이 편향됐다고 비판을 하시면 우리가 낙검수에 대해서도 한쪽으로 편향됐다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판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19대에 나가신다 그랬는데 그 다른 기존의 언론인들은 90일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언론이 아니라 하시니까 계속 해도 된다고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법에서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아니, 배우님, 제 마음속까지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요. 정봉주 전 의원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내 마음을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내 마음을 직접 한번 말씀해 보시면 만약에 팟캐스트가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에 계속 하실 수 있잖아요. 총선까지.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유리하겠죠? 지금 이렇게 인기가 뜨거우신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결론은 못 내렸어요. 결론 못 내렸고. 왜 그러냐면. 또 유체 이탈 확보를 쓰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 결론 못 내린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빠졌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제가 빠졌을 때, 과연 낙검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루저 멤버들과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한 심정이에요. 아니, 그거는 루저와 협의를 하기 전에 입법기관을 담당하셨던 한 분으로서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이 충분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90일 전에 문제가 사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솔직한 심정이 1월 11일 이후는 사실 좀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당선되면 어떻게라도 문제를 걸어서 저를 당선 무효형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무척 높습니다. 저는 이제 정봉훈 의원께서 팟캐스트에 나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언제 90일 이전 아니면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나오시면 안 돼요. 이미 총선에 대해서 나오실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나오지 않으시는 제 생각에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법도 막 위반하면 어떻게 90일이라고 그 법에 딱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법도 막 위반을 하면 지금 이거 제 얘기랑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받아들으세요. 들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낙검수는 이미 아까 VCR 보셨듯이 저추운 겨울날에도 5만 명이나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민중의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힘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인 권력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미 그 파워를 가지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이용하실 수 있는 지금 그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시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1초까지 방송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팟캐스트의 낙검수가 인기 원인이 그 진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4명의 출연진이 만들어내는 난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 하는 그런 진정성이 뭔가 청취자에게 먹히는. 앞으로 총선 그리고 대선, 그리고 대선은 분명 인물과 인물의 싸움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여당 후보의 흠집내기, 물론 제 가치 판단입니다만 흠집내기 앞으로도 계속 전념하실 겁니까? 저희는 여당 후보나 다른 후보를 흠집낸 적이 없어요. 각하를 많이 흠집을 내시지 않았나요? 흠집낸다고 들리나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내곡동 땅이 각하를 흠집내기 위한 겁니까? 그런가요? 자원외교가 각하를 흠집내기 위한 건가요? 자원외교 이미 계약이 된 것을 마치 계약을 다시 하는 것처럼 해갖고 우크라이나를 날아갔거든요. 이게 각하를 흠집내기 위한 건가요? 흠집내기라는 표현 대신 비판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가깝게 했던 그 비판의 형식을 그대로 앞으로 한나라당이나 뭐 여당이든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후보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실 국민의 겁니까?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한다고 한다면, 그걸 악의적으로 왜곡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잡는 일에 낙검수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에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그 조중동은 선거에 개입 안 하는 건가요? 조중동이 선거에 개입한다면 나는 꼼수도 선거에 개입을 하는 아니죠. 거죠. 국민은 뭐냐면요. 조중동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그럼 조중동이 이미 잘못된 여론을 주잖아요. 정보를 주죠. 그럼 민도가 국민은 높다고 하시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학생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좀 잘못된 규정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조중동이 주는 정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양쪽에 똑같은 정보를 유통을 한다고 한다면 왜 낙검수에 사람들이 올까? 근데 개입을 하신다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보수 언론이 종편까지 출범한 보수 언론이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 우리는 계속합니다. 하실 겁니까? 예. 그렇다면 선거를 출마하시는 사람으로서는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누가요? 제가요? 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죠.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죠. 이익을 보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꼼수다에서 다른 야당 후보나 아니면 뭐 야권 후보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까지는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닌데 저는 정봉주 의원님께서 그 개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느냐는 거죠. 도덕적으로 옳죠.
예. 그러면 예. 저희랑은 지금 대한민국이 표방하고 있는 예. 선거법과 선거 절차와는 예. 다소 좀 거리가 있다고 저는 거리가 생각을 있지 하고 않고요. 저 비판하기 전에 기존에 믿고 있는 그 언론의 편향성도 비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저희는 같이 그 필요했으면 언론 매체를 좋겠어요. 지금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꼼수라는 것을 독립적 매체로 보고 예. 어떻게 선거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발언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에 예.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나라의 선거 정서에 맞지 않고 예. 그것은 바로 정봉주 의원님이 예전에 386 세대로서 예. 줄기차게 주장했던 선거의 중립과 그리고 정치인의 선거로서의 깨끗한 선거를 주장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개인이 그러한 신념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실 수 있냐는 거죠. 제가 거기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당신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누가 평가하죠? 국민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중동에 대해서도 국민이 평가해야 되겠죠. 평가하는데 왜 낙검수의 사인방에 똑같은 조중동에서 정보를 평가를 할 수 주려는 있겠습니까? 거예요. 똑같은 정보를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테면 예를 들어 정봉주 이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낙검수를 끌고 갈 수 있으면 저 안 해도 됩니다. 저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선거운동 해야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낙검수의 주요 요소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결국 개인의 본분과 예. 낙검수의 역할이 예. 합치된다는 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낙검수의 중요한 요소라고 중요한 말씀하셨잖아요. 요소죠. 중요한 요소고. 그러면 선거에 나오시면 안 되죠.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 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비판적 견해를 가진 제3자의 신분의 역할이 충실하셔야지 예. 선거는 1대1로 대립구도입니다. 예. 적과 동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90일 전에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죠? 지금부터 나오지 말으셔야죠. 지금부터요? 예. 그럼 대한민국 법을 먼저 위반하네. 다른 분들에게 맡겨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을. 아니, 저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법과 도덕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낙검수 방송이 출연하게 된 시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낙검수가 왜 정권 말기에 힘이 다 빠질 때 출연했느냐,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 정권의 부담성을 애초에 알렸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출연하게 된 그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당화하실 수 있는지 질문 드리고 한 싶습니다. 3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진보적인 그 매체들, 그 다음 진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에게 계속 제안을 했어요. 김어준 총수, 정봉주 성향을 알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오케이 하지 않았습니다. 낙검수 시작하는 날, 마포 FM이라고 하는 곳에서 첫 녹음을 하는데, 정말 울고 싶을 정도의 심정이었어요. 이 사회가 이렇게 언론의 그 여론의 다양성,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못할 정도로 이게 지금 공안정국이냐. 그러니까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한테 가서도 이거 좀 하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서 만약 문제가 되면 우리가 책임을 지마 하는데도 어디에서도 오케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 레임덕이고 권력 후반기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우리가 서로 어깨 동무하고 서로 위로해 주면서 지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시기가 이제야 온 거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도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4월 27일 날 저희가 첫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왜 이제 나왔냐가 아니라 아마 현 정권의 속성을 보면 무척 일찍 나온 것 같아요. 10년 동안 만족을 준 건 사랑하는 아내와 SM5뿐입니다. 12월엔 1% 저리 할부로 SM5 얇다 강하다 선명하다 Motorola Razr. 우리에게도 신용대출은 있다. 그러나 전세 거주자라면 전세론을 권한다. 좋은 대안을 두고 높은 금리를 내는 건 불합리하니까. 현대캐피탈 전세론 1588-5330.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팟캐스트가 사실 나는 꼼수다를 시작으로 해서 더 다양한 형태의 1인 미디어도 많고요. 뉴 미디어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매체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매체들이 앞으로도 홍수처럼 쏟아질 때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얘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야 될까요? 편향적인 방송 매체다. 이런 거는 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지 거짓을 얘기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악플 수준의 사실에도 악플 수준의 그런 걸 퍼뜨리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게 용납될 수 있는지 아니면 너무 심했다든지 하는 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우호적으로 얻어가려면 이 자정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조심한다든가 또 팩트를 전달하려고 또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자정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들이 들으시는 시청자나 아니면 뭐 읽으시는 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자정 기능과 그다음에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부분이 먼저 가고 그래도 정말 우리가 공감대에서 이건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 이제 규제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국회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토론하고 고민하는 그런 이제 일은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낙곰수를 두려워하는 분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은 풀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을 풀어놓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놔두면 언론은 자정작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낙곰수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기성의 제도 언론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기성의 언론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면 이것에 대안으로 등장한 낙곰수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는 1965년도에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국민들이 말할 권리,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 번 걸렸는데요. 국민들이 그런 것에 걸려서 스스로 위축돼서 할 얘기를 다 못하고 그리고 바른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면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길입니다. 이제 21세기에서 그런 못된 버릇은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런 게 없어야 낙곰수도 없어집니다. You are my nature. 그러던 어느 날 노란띠의 마법 흔들면 더 촉촉해지는 노란띠의 마법. The Face Shop. 우리에게도 신용대출은 있다. 그러나 전세 거주자라면 전세론을 권한다. 좋은 대안을 두고 높은 금리를 내는 건 불합리하니까. 현대캐피탈 전세론 1588-5330. 마시기만 하면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거야. 이봐! 문제는 아세트 알데히드. 모니케어가 아세트 알데히드를 연구 중이지. 굿바이 알콜 모닝케어. 네, 오늘 토론 마친 현재 상황 토론평가단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정리되셨는지요? 함께 평가해 주십시오. 네, 정치권에 대해서 느끼는 실망, 또 언론에 대해서 느끼는 실망,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양상이 나타나죠. 안철수 열풍이나 또는 나는 꼼수다 같은 대한매체의 반응, 이런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우선 대한매체와 관련한 이야기 토론해봤습니다. 토론 마무리된 지금 대한 언론에 대해서 아까 22였는데 28로 늘어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토론평가단 여러분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 매체의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했을 때 나는 꼼수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20대와 50대 차이가 아주 컸습니다. 20대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가 70.9% 나왔고요. 50대 이상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가 27.3%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분 한 분이 미디어를 할 수 있는 것만큼 또 한 분 한 분이 판단과 평가를 하고 표심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끝장 토론 오늘 진행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짜 그런 건 농담으로 다시 말해. 입 다물고 있어야 되나? 우리의 대답은 이거야. 싫다!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